네, 키워드를 읽는 시장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죠. 이번 주 들어서 모든 매체에서 잭슨홀을 보자, 파월의 입을 보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 그냥 시작하기 전에 네. 본부장님 오랜 시간 동안 잭슨홀을 또 보셨으니까 소문난 잔치일까요? 아니면 뭔가 있을까요? 네, 소문난 장치가 금리 인하를 50bp를 원한다면은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을 내친다면은 그건 좀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것도 아니길 바라고요. 그래서 예상하는 정도의 힌트, 한번 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아마 그 정도의 코멘트 비슷한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서프라이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보면 잭슨홀이 그냥 평이할 것 같다라는 네. 것을 좀 가름할 것 같은데 제가 캔자스시티에서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네네. 올해 주제가 통화정책 효과와 전달에 대한 재평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금리에서 중금리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 통화정책이 옛날처럼 녹록치 않다라는 네네. 것에 대한 재평가인데 한 2년 전에, 3년 전에 보면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라든지 네네. 다양한 프레임들을 좀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뭔가 깜짝하게 바뀔 개연성은 없을까요? 이번에도 그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시장을 이거 요동치는 그런 거를 하기에는 아무리 정치적인 색깔을 안 띄었다 하더라도 불과 2개월 뒤에 그 대선인데 지금 막상막하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도 그렇고 모든 게 수순 정도로 가고 아마도 진짜 경기 선행 지수에 의해서 경기 침체나 둔화가 연말 이전에 대선 끝나고 나서 나오면은 그때는 어떤 포지셔닝을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8월 그 잭슨홀이라든지 9월까지는 본인들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25분, 50분 안에 그 다음 액션까지 모든 걸 다 할 정도로 데이터가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평이하게 하고 위험천만한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9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본부장님 말씀을 쭉 정확히 보면 잭슨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십거리가 있을 것 같군요. 자, 그러면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번 주 후반이니까 다음 주에 영향이 좀 있지 않을 겁니까? 네, 그렇죠. 우리 증시에 영향이라든지 변화가 있을까요? 만약에 25bp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제를 제 예상대로 맞다면은 변화는 없을 거고요. 다만 오히려 잭슨홀 미팅 전후에 혹시 지금 어저께 그 우리나라 주가가 빠진 일본이 빠졌던 가장 큰 원인이 다시 한번 BOJ의 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난히 넘어가는지를 오히려 금요일 날 더 유심히 볼 가능성도 있어서 BOJ의 역설이라 뭐하지만 우리는 원래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근데 미국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라고 볼멘서를 하면은 결국 금리 인상을 한다는 축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까라는 걱정은 없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이 어저께 선반영됐다는 측면에서 다음 주에는 오히려 그런 것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슈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잭슨홀보다는 BOJ 총재의 발언이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의 리와인딩, 회수하고도 연결되니까 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죠. 자, 김장렬 본부장님의 어떻게 보면 전공입니다. 반도체. 예. 자, HBM이 글쎄요, 엔비디아의 주가의 상승세를 보면 아직은 조금 이런 얘기가 왜 나오지라고 싶을 정도 있는데 왜 나왔지? 네, 왜 나왔지 정도인데 그렇죠. HBM의 초과 공급 우려가 있다고요? 네네. HBM 초과 공급 우려는 사실은 GPU하고 AI의 고점 논란하고 별개일 수도 있죠. GPU 수요도 좋고 AI 고점 논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HBM 이제 공급 초과라는 건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은 규모가 작고요. 하이닉스는 이미 잘하고 있고요. 그럼 변수는 뭐죠? 스윙 팩터는 삼성이죠. 그러니까 삼성이 준비하고는 캐파가 워낙 의미 있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다 잘 되고 수율이 어느 정도 비견하게 올라온다면은 계산적으로 원래는 사실 TSB 공정의 캐파 기준을 역산하면 나오는데 그 기준을 따지면 오버 서플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년도 상반기 그것 때문에 공급 초과 얘기가 나오고 HBM이 지금 좋은데 끝까지 안 좋을 수 있다. 삼성이 너무 잘하면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가정이 뭐냐면 가동률을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일 수 있을 정도로 삼성전자가 오더를 받았습니까? 콜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콜되고 나서도 램프업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시기상조다라고 말하는 게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얘기를 좀 미뤄 짐작해 보면 한 3, 4개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네. 삼성전자의 캐파가 네네.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개연성이 있다 보니까 그건 맞죠.
한 6개월, 1년 뒤에는 다시 한번 이 이슈는 불거지겠군요. 복잡성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보면은 맞는데요. 우리 그 TSMC 캐파 중에서 TSMC 캐파가 또 이슈가 되거든요.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수량에 엔비디아한테 TSMC가 다 준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 중에서도 TSMC가 엔비디아 수요 TSMC 전체 중에서 엔비디아 나가는 게 60~70%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또 많은 회사들한테 서플라이를 하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의 이슈는 짧게 들으면 엔비디아에 챌린징하는 많은 업체들이 생기고 있는데 네. 그 업체의 수요가 내년에 또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변수는 엔비디아로 나가는 물량의 변수를 야기시키는 거잖아요. 그 삼성전자가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얼마나 수요를 제대로 맞춰서 엔비디아 풀하면서 다른 업체들한테 다양한 커스터마이즈된 칩에 대한 리퀘어먼트를 맞출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삼성전자가 모든 게 시간의 문제였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고 램프업하면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공급 초과는 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내년 상반기 아니면 내년 하반기라도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다양한 커스터마이즈된 IC의 리퀘어먼트라든지 오늘도 어저께 보니까 ARM도 뭐 컨슈머 GPU를 만든다고 하고 이런 챌린징을 봤을 때는 이게 수요가 분산되는 와중에 분산된 뭐냐면 TSMC가 제대로 공급을 다 못 해줘요. 그러면 HBM 숫자도 굉장히 이렇게 셀렉티브 하게 되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거기에 통과해가지고 자기네 물량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봉착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반적인 DDR5에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물량만 램프업만 하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죠. 제가 낙관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렇게 보기에는 또 변곡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건 조금 시기가 빨랐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쭉 들어보니까 가능성은 있으나 개연성은 있으나 약간의 우려는 시기상조다, 변수의 변수다라는 말씀을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중에 결국 글쎄요 제가 제대로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핵심은 탈 엔비디아 이 내재화가 그냥 가능한가가 그렇죠.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 기술적인 초격자의 지위가 견고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너집니까? 네, 단기적으로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심플리파이 하면은 삼성은 엔비디아 콜만 나면 일단 된다. 근데 너무 잘 되면은 다른 업체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모아지는 건데 사실은 약간 좀 복잡한 말씀드렸는데 쉽게 견고한 게 무너지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하이닉스라든지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것 주식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먼저 상호하고 내년 가갖고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먼저 경기 침체와 함께 고점 논란과 함께 주가가 내려간 거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요. 네. 자, 제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 삼성전자가 이 시장을 장악했을 때 물량 공세로 가격을 막 좌지우지할 때가 꽤 있었는데 네, 한 몇 년 동안 그런 얘기가 잘 안 들리더니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서버용 디램 고정 거래 가격의 협상에서 바게닝 파워가 좀 있다고요? 네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아주 낙관할수록 좋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좋은 거고요. 이 기사가 맞다면 원래 가격은 이맘때쯤에서 한 10에서 15% 상향하는 거, 인상하는 거를 시장에서 알고 있거나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기사에 가면은 15에서 20%니까 한 5% 높은 거잖아요. 이유가 DDR5 수요가 얼마나 좋아서 그런 거냐, 아니면 램프업, 그 가동률이 지금 아직 D램이 100%가 아닙니다. 아마 8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가동률이 적잖아요. 왜? 감산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효과로 인해서 공급을 억제해놨는데 좋은 거죠. 서버 쪽으로 수요가 조금 사는구나. AI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이 3분기 실적에 영향되면은 삼성 하이닉스 둘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파지티브한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본부장님 말씀 중에 계속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가 글쎄요, SK하이닉스처럼 HBM이라든지 AI 반도체용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다방면으로 라인업이 있는 게 좋죠. 네. 그런데 앞으로 펼쳐지는 세계에서는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해결이 100%된 거 아니죠. 그래서 뭐 질문이 나오실 수 있긴 한데 HBM3E가 콜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게 뭐 8단이냐 12단이냐 기술적, 그다음에 결국에 가는 메인스트림은 12단으로 가야 되는데 12단의 연말쯤 가서나 보자 이런 식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라든지 얼마 전에 사실은 2분기도 마켓시어가 삼성은 줄고 하이닉스는 올라갔어요. 물론 HBM 효과긴 하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헤게모니의 변화 비슷한 걸 있는 거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제대로 된 평가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평가를 밸류에이션 받기는 어려운 증거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HBM3E 8단부터 이번 달 중에 다음 달 초에 결정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전자가 참 HBM3E의
그 시기가 네네. 정말 코앞에 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디램 가격이 인상됐다라는 것에 컨센서스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낙수 효과를 볼 종목이 있나요? 낙수 효과는 HBM은 별도니까 지금 말하는 건 이제 HBM 아닌 D램의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은 가동률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갈 개연성이 있겠죠. 가동률이 빨리 올라가는 건 일반 소재 업체들이 조금 많이 이제 억눌렸는데 2분기 실적도 쏘쏘해가지고 그런 주식이 조금 그 갭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증거 아니면 희망 이런 거를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재주. 알겠습니다. 자, 간밤에 또 엔비디아가 상승하더니 이제 시가총액이 2위 자리를 네. 탈환했습니다. 뭐 이러다가는 다시 한번 또 1위가 될 것 같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다음 주죠. 실적 네. 발표를 앞두고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분기 실적, 7월 달까지 5, 6, 7월 달 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287억보다 훨씬 높은 한 300억 불 가까이 나오는 거를 최근에 높아진 기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엄청 상향됐군요. 컨센서스는 290불 이하인데 네. 최근에 나온 애널리스트 리포트 중에서 290 후반, 300 가까이 예측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저께 최근에 주가가 가속해서 오른 것이 고점 대비 지금 5%밖에 안 남았고요. 3%밖에 그거를 어느 정도 많이 반영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서 실적보다는 가이던스, 8, 9, 10월 달 가이던스가 290, 300억 불에서 얼마나 올라가 요거에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엔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움직이려면 향후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가 중요한데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그 넘버까지는 제가 뭐 삼성전자에서만큼 알지 못해서 뭐 그로스는 되는데 성장률이 아마 YOY로는 많이 내려갈 겁니다. 이번에 나오면 한 120% 되는 거고요. 130%. 만약에 그 조금 올라가면은 아마도 컨센서스는 한 70%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로스를 이번 주는 가이던스가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기저가 있다는 거죠. 기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 만족할지 아니면 진짜 한 80% 정도 나올지 80% YOY 그로스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잘 나올 거다라는 게 컨센서스인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전년 동월 대비 동분기 대비 증가율이 둔화될 테니 네네. 그것에 대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어떻게 그렇죠. 해석하는지가 가장 키포인트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부장님 반도체주 뭘 담아야 될까요? 하이닉스가 핵심이고요. 삼성이 아직 안 끝났으니 아직 확실치 않으니까. 그 다음에 소부장주는 한 4가지, 5개 종목을 제가 나열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아웃퍼폼 한다고 티킹이 보이면은 그땐 따라가셔도 됩니다. 실적이 나왔어요. 2분기 실적. 근데 3분기 가이던스는 회사마다 애널리스트 하기 때문에 다른데 작은 종목부터 가나다수로 하면 월덱스. 월덱스. 이거는 이제 소재 약간 부품지입니다. 소모성. STI. 이거는 HBM 관련 리플로우 장비. 하이닉스 쪽에 들어가죠. 이수페타시스 다 아시는 거고. PSK 홀딩스. 리플로우 장비, 삼성전자, 디스컴, 찌꺼기 제거하는 거.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이 종목 중에서 지금 말씀을 제가 한 5개 드린 것 같죠. 3, 4개 이상이 시장보다 아웃퍼폼을 한 일주일간 이상 하면은 그거는 전망이 좋다고 아니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런 쪽을 다시 한번 갭매입을 하고 싶다는 의지라고 보여지고 아마 그렇게 나오려면은 하이닉스나 엔비디아가 기저가 좋을 거예요. 그렇게 나온다면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실적 괜찮고 전망 괜찮습니다. 실적 괜찮고 전망 괜찮은 웰덱스부터 PSK 홀딩스까지 다양한 종목들을 과연 시장의 기대보다 아웃퍼폼하는지 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모시긴 할 텐데 네네네. 다음 주에는 좀 더 긴박할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 사실 사상 최고치죠. 네, 8거래 그럼요. 연속 상승이면 8월 플러스 전환됐죠. 그렇죠. 네. 뭐 블랙 먼데이가 어느 나라 네. 얘기였냐라고 싶을 정도로 상승세가 가파른데 이렇게 가파르다면 또 재정 장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긍정적으로 계속 속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보이세요? 네네. 아니면 약간의 재정 장치가 있을 거다라고 가닥을 보이세요? 다음 주 실적 발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BOJ하고 잭슨에서 서프라이즈하지 않다 그러면은 아마도 주식시장은 야금야금 그 달팽이 계단 기어오르듯이 좀 더 갈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따지면 2,700 안착은 아마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시간 문제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게 속도를 낸다는 측면은 아까 모든 거 엔비디아까지 다 잘 나와야지 우리 흔히 얘기했을 때 121선 평균 뭐 2,715 이렇게 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동참할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룸은 아직 갈 룸이 있다. 빠르지는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IT를 많이 얘기합니다. IT만 주구장창 오버웨이트할 그럴 상황은 아니다. 밸런스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니스토리 자사운영의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